복싱학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상급자 코스 3장.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바디블로우 중에서도 근접 바디블로우에 대한 공격을 이제 마무리해봤고, 오늘 3장에서는 원거리 바디블로우, 바디잽, 바디 스트레이트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원거리 바디블로우를 이용한 응용 동작 말고 좀 기초적인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자세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효과적인지 그런 근본적인 1차원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바디블로우, 원거리 바디블로우 공격을 잘 사용을 못 하시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섀도우복싱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굉장히 합당한 그런 많이 못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디블로우, 원거리 바디블로우 공격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양한 앞손 활용, 선제 공격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근접 포지션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상대방 거의 내주지 않잖아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근접 포지션을 딱 선정할 수 있는지, 그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중심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왜 제일 중요한 점이냐면은 실제로 배에다가 타격을 하는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힘든 자세죠. 저번에 섀도우복싱 하실 때, 섀도우복싱 강의 때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렸지만, 런지 같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힘든 자세로 순간 타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충격까지 있잖아요. 섀도우복싱과 다르게 샌드백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에게 전달되는 충격까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게 이 원거리 바디 공격을 이용해서 응용 동작이 들어가면 다른 키포인트가 있겠지만, 가장 1차원적으로 자세로서 키포인트를 보자면은 어려운 자세, 힘든 자세에서 순간 상대방한테 충격을 전달하고 빨리 안정적인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타격이 이루어지는 그 자세에서 중심이 안 흔들리게끔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시범을 통해서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샌드백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을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범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포인트를 잘 따라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드릴 거는 일단은 배에다 주는 잽, 바디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쪽 섀도우복싱 상급자 코스 강의에서 거의 1차적인 부분은 다 마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조금 건너뛰고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보통 샌드백에다가 때리실 때 바로 바디잽부터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전술적인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로 싸운다, 스파링 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연습 효과가,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바로 상대방한테 바로 배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도 멀리 있다가 갑자기 얘가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주먹 때리고 잘 안 맞습니다. 최대한 앞면에다가 먼저 앞손으로 앞면 잽을,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치시면 잘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최대한 앞손 싸움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고 앞손으로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대방의 앞손에 조금, 앞면 앞손 공격에 조금 흔들린다, 약간 여기에 집중을 한다 했을 때 그 타이밍의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트 메뉴를 봤을 때 하고 배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를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앞손 앞면부터 배로
이런 느낌으로. 앞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계속 건드려준다, 리듬 타듯이 계속 건드려준다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공격과 아래 공격은 부드럽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바디 잽보다 바디 스트레이트를 할 때 동작이 더 크고 몸에 회전이 들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더 중심 잡기 힘듭니다. 게다가 샌드백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충격이 전달되는 연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섀도우복싱보다 중심 잡기가 더 어렵죠. 이 앞쪽 허벅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계속 요 바디블로우 동작 요 강의에서는 항상 제가 요 앞쪽 허벅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건 중요합니다. 베이다 스트레이트 들어갈 때 타점은 똑같고 자세도 들어가는 자세도 똑같은데 런지 자세로 딱 들어갔을 때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몸통까지 살짝 회전을 줘서 더 체중을 실어준 펀치를 내줘야겠죠.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들어가서 순간 살짝 어깨를 살짝 내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훨씬 더 바디 잽보다 위력이 더 크겠죠. 상대방 명치에다 가운데다 쭉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근데 보통 배에다가만 끝나지 않고 바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 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치고 다음 공격으로 효과적으로 근접 자리 선점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공격을 이어서 근접 공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로 들어가면서 앞면까지 공격을 이어줄 때, 바디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앞면까지 이어줄 때는 이 허벅지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 잽 같은 경우에는 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바디 스트레이트 경우에는 치시고 나서 다음 공격으로, 예를 들어 어퍼컷으로, 제가 시범 보여드릴 건 어퍼컷인데 바디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고 앞면 어퍼컷으로 이어준 다음에 다음 공격으로 이제 이어가야 돼요. 그럴 때 보통 배에다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많이 흐트러집니다. 신격도 있는 데다가 다음 공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중심이 쉽게 많이 흐트러져요. 실전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격을 한다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오겠죠. 최대한 올라오면서까지도 앞쪽 허벅지에다 힘을 주고 무게 균형을 잘 안정적으로 신경 쓰면서 딱 올라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배에다 스트레이트 친다 그러면은 배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주고 앞면 공격까지 이어진다. 항상 앞손으로 배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배를 치고 뒷발까지 잘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뒷발까지 잘 따라 들어온다 라는 생각으로. 그럼 여기서 추천드릴 거는 때리고 나서 흔들어주는 것까지 동작이 있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가능합니다. 때리고 이런 느낌으로 때린 다음에 항상 흔들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훨씬 더 무게중심, 이 안정성에 대해서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디블로우 중에서도 원거리 공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샌드백 트레이닝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거리 바디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생활체육 복싱에서도 물론이고 실제 프로 선수들도 바디블로우 원거리 공격을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들어가면서
중심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힘든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들어가다가 쉽사리 맞고, 그리고 나오다가도 카운터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잘 많이들 안 하시는데, 169 선수들은 항상 원거리 바디블로우를 알게 모르게 사용합니다. 일종의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원거리 바디블로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리나레스 다들 아시죠? 리나레스 선수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급의 강자고, 지금 물론 전성기는 지났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 굉장히 멋있게 권투를 잘 했던,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신 현역 선수시죠. 그 선수를 보고 저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바디블로우에 대한, 원거리 바디블로우 공격에 대한 응용 동작이나 뭐 페인팅 동작,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가장 1차원적인 동작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나 자세로서의 중요성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마지막 장, 상급자 코스 마지막 장은 바디블로우 원거리 공격을 이용한 페인팅 공격까지,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눈으로 쉽게 보기 어려운 수싸움이 들어가는 공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카운터나 뭐 쓱방이나 뭐 이런 굉장히 기술적이고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동작보다도 오히려 더 고급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앞으로 남은 강의까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번 달 강의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가 아마 뭐 추가 훈련,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기초체력 근력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자 기술적인 코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다음 강의까지 집중력 있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